지금 사진에 보고 계시는 이 꽃이 바로 아네모네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그쵸? 저도요, 이 꽃이 아네모네라는 것을 이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정말 제가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반가웠던 사실이 저희 아파트 화단에 이 아네모네가 여기저기 펴져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는 장미인 줄 알고, 야, 아주 예쁜 장미도 있구나 라고 해서 벌써 몇 년째 보고만 그냥 지나쳤었거든요. 근데 오늘에서야 그 꽃이 아네모네라는 것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네. 자, 이 아네모네라는 꽃을 알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요, 빨간 꽃도 있고요, 하얀 꽃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네, 사진으로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아름답죠, 그쵸? 네, 이 아네모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모네의 기원인데요, 전설인데, 아름다운 아도니스라는 이름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도니스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미소년을 가리켜요. 아주 예쁘고 잘생겼으면 아도니스다 라고 얘기하셔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아도니스는요, 키프로스라는 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딸 스미르나라는 딸이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아버지인 왕은 키니라스, 그의 딸 공주는 스미르나. 근데 이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아도니스입니다. 네. 어이가 없으시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키니라스의 딸 공주인 스미르나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왕비가, 그놈의 이제 주둥아리가 문제죠. 자기 딸이 너무 예쁘니까 그냥 자랑질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무슨 말까지 하게 되느냐 하면은요, 미의 여신이 있어요. 미를 관장하는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이 아프로디테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이제 비너스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딸 스미르나의 이 미모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한테도 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 소리를 아프로디테라는 미의 여신이 듣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아프로디테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가요, 그 스미르나라는 공주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어떤 저주를 내리냐면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공주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몰래 침실로 들어가서요, 둘이 관계를 갖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자식을 임신을 하게 돼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죽여버려야 된다,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 그 아이는 태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아버지가, 왕인 아버지가 그 태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의 딸은 자기가 사랑했던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서 도망가 버려요. 스미르나는 그래서 아버지의 추적을 피해서 멀리 떠나버립니다. 9달 동안이나 헤매다가 어느덧 만삭이 됐겠죠. 그래서 이 공주인 스미르나는 그만 지쳐 쓰러졌고요,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게 신들한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신들이시여, 차라리 저를 죽지도 살지도 않은 무엇인가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신들이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요, 그녀를 나무로 만들거든요. 이 스미르나가 나무로 몸이 변하는데, 이 나무가 몰약나무라고 그래요. 모량나무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그 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두고 선물로 두고 가잖아요. 그 모략이 바로 이 스미르나가 나무로 된 그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향이 독특하고요. 굉장히 멋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스미르나가 모략나무로 변했지만 나무 껍질 속에 여전히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자기가 벌 주었던 스미르나가 나무가 되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게 돼요. 그래서 지상으로 내려와 봅니다. 오, 저게 스미르나가 변한 나무인가? 하고 가까이 가보거든요. 네, 근데 마침 나무 껍질이 갈라지더니요, 남자아이가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 남자아이가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를 몰래 상자에 넣어서 지하세계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지하세계의 왕, 그러니까 염라대왕의 부인인데, 페르소포네라는 그 지하세계의 여왕이 있거든요. 그 여왕한테 이 아기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세포네가 그게 뭔데 상자를 가져왔어? 그러니까 묻지 말고 잘만 그냥 맡아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열어봤겠죠, 그쵸? 네, 그랬더니 거기 너무나도 예쁜 사내 아이가 빵긋 웃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페르세포네라는 지하세계의 여신이 이 아이를 잘 키웁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네, 그래서 정성으로 이 아도니스라는 아기를 키우고, 자, 근데 이 아도니스가 점점 커가면서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네, 그 어머니가 원래 예뻤으니까요. 그래서 이 페르세포네가요, 이 아도니스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요. 예, 그래서 아도니스가 청년이 되었을 때쯤 해서 아프로디테가 다시 찾아옵니다. 네, 그랬는데 아도니스를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거든.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다시 나한테 돌려달라. 네, 그랬더니 이 페르세포네가 안 돌려줄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싸우고요. 둘이 이제 결판이 나지를 않으니까 신 중의 신인 제우스에게 이 문제를 판결해 달라고 부탁해보자 라고 해서 제우스한테 아도니스를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제우스가요, 아프로디테와 페르세포네에게 둘 다 권리가 있으니, 또 아도니스에게도 자신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 1년 중에 3분의 1은 페르세포네와 또 1년의 3분의 1은 아프로디테와 함께 보내도록, 네, 아도니스가 그렇게 두 여신을 같이 사귀도록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프로디테와 1년의 3분의 1을 보내기 위해서 같이 지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왠지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의 주변에 뭔가 죽음의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스한테 사냥을 하다가 맹수를 만나면 그냥 도망가라, 그렇게 경고를 줘요.